제가 좀 뒤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의 주간 브리핑, 디브리핑. 디브리핑의 문호준 디스트리트의 이지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아르고 가추팀한테 네. 이제 오프닝을 맡기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농담으로 던진 거였는데 네. 끝나고 나오셔서 네. 저를 찾아서 해주시겠다고. 실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근데 또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부담스러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럼 앞으로 디브리핑 영상에 이제 가추 이 사운드가 시그니처로 바뀌는 거. 그러겠죠. 네, 디브리핑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네. 가추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디브리핑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네. 짧고 굵게 컴팩트하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한 주간의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들은 네. 좀 쉬어가는 한 주였죠. 네.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쉴 때 됐죠. 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최근 24시간 동안 4.13% 정도 하락을 했고, 네. 주간 단위로는 5.26%니까 사실 어제 하루 동안 빠진 게 거의 다고요. 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8%이고 주간 단위로는 9%. 리플은 그동안 또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빠졌고, 네. 비트코인 캐시나 이오스, 라이트코인 모두 조정을 받았고, 바이낸스 코인은 잠시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테더는 뭐 스테이블이죠. 네, 사실 네. 안정적으로 가게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 때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들이 그래도 받쳐주는데 그렇다고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스텔라나 카다노도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네. 알트코인들 중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들을 보면 매틱 네트워크가 무려 252%, 네. 그 이전부터 오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음. 한 주 동안 252%고요. 네. 그리고 소페이가 219%, 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도 90%에서 80, 60, 50, 40, 25 이렇게 있는데 특이사항이라면은 매틱 네트워크나 네. 이제 패치, 셀러 네트워크 같은 네. IEO 코인들이 주로 이름 올렸다라는 것이죠. 강세를 보였네요. 그렇죠. 네. 이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분명히 좀 아예 파트를 하나 해서 그쵸. 아이오 예. 코인으로 파트를 따로 그렇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코인들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하락폭이 컸던 것들은 브이디메이션은 그동안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내린 거고요. 어거라든지 네임, 아이오스트, 카다노, 온톨로지, 레이븐코인, 나노, 베이직 어텐션 토큰, 오미세고 다들 상승폭이 괜찮았던 코인들입니다. 네. 사실 상승 탑10 코인들은 좀 이름이 생소한 코인들이 많은데 하락 네. 탑10 코인들은 그래도 조금은 알려진 코인들이 많네요. 네, 그래서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이겠고요. 보면은 지난주만 해도 이 상승 탑10에는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약간 마이너 알트코인들의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의 기준, 그러니까 어제 하루 거래 대금이 $10,000 이상이었던 코인은 총 91개입니다. 이는 지난주 대비해서 2.2%, 2개 정도가 더 추가된 개수이고요. 네.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살아나는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이는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에서 마이너 코인으로 확산되는 수급 이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91개 코인 중에서 상승 중인 건 30개, 하락 중인 건 61개로 훨씬 더 하락 코인인 수가 많습니다. 네. 한 두 2배 가량 그렇습니다. 많네요. 2배 가량 많은 상황인데 전체 평균은 4.37%로 그래도 상승 코인들의 이 상승률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 나름 평균치 자체는 많이 마이너스는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볼 거는 또 아이오 코인 그렇죠. 컨셉으로 나왔네요. 이게 사실 요 윗단은 안 바꿨습니다. 지난주랑 동일하고 여기도 동일한데 네. 요것만 제가 추가를 한 건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오 코인들이 대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또 순차적으로 좀 못 오른 코인들이 또 오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틱 네트워크가 중심이 될 거라고 했죠. 항상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 뭔가 개척해 나가는 대장적인 리드하는 것이 그래도 강해야 나머지가 그래도 따라갑니다. 네. 네, 그래서 매틱 네트워크가 그런 주도주적
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패치라든지 셀러 네트워크나 비트토렌트 같은 바이낸스 IO 코인들이 강세를 띠고 그 영향에 바이낸스 코인까지도 시총 상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네.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턴이나 탑 네트워크는 이 주간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네. 하루 동안 23%, 4%가 빠졌어요. 오. 그렇다는 건 어제까지는 상승폭이 컸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네. 이는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낸스 런치패드 중심의 코인 상승이 나타나면 그 다음은 후오비 프라임 이 코인들, 특히나 썬더는 이제 상장했으니까 말고 탑이나 뉴턴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짚어주신 대로 이번 주가 바로 연결이 됐네요. 네, 다행히도 좀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시장에 큰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IO 코인과 관련돼서는 이 다음 뒷설에서 좀 논의가 될 거라고 해서 제가 짧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네. 주목할 만한 거는 보디엑스 보디엑스. 그렇죠. 보디엑스. 보디엑스. 네.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핫했던 코인이죠. 네. 역시 이것도 IO 코인 중에 하나인데 네. 비트렉스 IO 코인인 보디엑스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0여국 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메시징 플랫폼이고요. 기업들로부터 조달한 마이크로 태스킹이 이제 온라인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뭐 소일거리 네. 이런 거를 유저들이 수행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보디엑스 토큰 블록체인 생태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5월 21일에 비트렉스 IO 론칭했고요. 뜨끈하네요. 그렇죠.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네. 곧바로 비트렉스와 업비트에 동시 상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암호화폐들이 네. 초기부터 메이저 그 거래소에 상장하는 일이 쉽지는 네. 않나요? 근데 그거를 성공하는 코인들은 대박을 치는 게 일례로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게 그쵸. 있겠죠. 지난주 또 검색어에까지 그렇습니다. 네이버 검색어에까지 올랐던 캐리 프로토콜을 또 네.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저희 DVIP에도 참가 중인 캐리 프로토콜이고요. 그쵸. 저희 뒷설에도 디톡스에도 나와주셨죠. 네. 네. 지난주에 나오셨죠? 아니요, 한 3주 전에. 3주 전에 네. 시간이 그때 빠르네요. 또 대표님이 직접 나오셔서 네.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2주 뒤에 또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서 맞습니다. 네, 대박을 났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좀 이슈가 되는 코인들은 그러니까 거래소들도 이제 서로 간의 경쟁이 좀 심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슈가 되는 코인들은 바로 상장하는 케이스가 생기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메이저 거래소 중에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코인원의 케이스도 네. 최근에 상장하는 코인들을 늘리고 네. 심지어 이슈가 되는 코인들은 별다른 절차 없이도 바로 상장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코인원이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죠. 좀 많이 포지션을 음. 개방하고 네, 있다라고 좀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조금 네. 개방적인 입장으로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암호화폐들이 정말 상용화 정도라든지 기술력 등등이 좋아도 메이저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거래소들에도 그런 첫 상장을 메이저가 가져가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아직 상장하지 않은 코인들에 대한 메이저 거래소 상장 기대감도 더욱 네.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하나의 트렌드로 볼 수 있을까요? 트렌드라고 봐야 되죠. 네. 트렌드라고 봐야 되고 좀 슬픈 말로는 거래소들도 이제 좀 살기를 찾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네. 메이저 거래소라고 해서 뭐 보수적일 수는 네. 없는 그런 시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보디엑스 같은 경우는 0.01달러에 판매가 됐는데 네. 상장하고 최고 0.03달러까지 3배 가량이 올랐는데 네.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그쵸. 사실 네. 알트 IO 코인 같은 경우는 네. 그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뭐 그래서 그런지 네. 상장하고 나서 가격이 엄청나게 또 떨어지고 있는 것은 네. 아닙니다. 일정한 선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IO 코인들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고, 사실 음.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린다고 IO가 앞으로 대박입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 저는 하루하루 오늘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만 보고 사나요? 그렇죠. 오늘 혹은 뭐 요 한 주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지 네. IO가 앞으로 엄청 좋을 거다는 네. 아니라는 점 네. 계속 말씀을 좀 참고 유의하십시오. 네. 네. 저 금리빨 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셀러 네트워크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셀러 네트워크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몇 번을 드렸던 네. 게
이 추천 코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0.015달러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과 이탈할 때는 매도하시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이제는 또 한번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셀러 네트워크가 이 판매 가격인 0.015달러를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랐는데 다시 살짝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조정 기간이네요. 네. 근데 글쎄요. 아마 지금도 네. 추가적으로 이 가격대 한 0.1달러까지 또 이탈하고 떨어진다면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만약 0.1달러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0.015달러를 잘 받쳐준다면은 아이오 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한 셀러 네트워크가 안정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비트코인에 대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6,000달러를 넘고 나서는 목표가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손절가, 이 물량을 축소하는 라인만 잡아드리고 있고요. 네. 7,000달러를 돌파하고 나서도 그런 모습 보이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7,000달러만 지지한다면은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기준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날 정도에 크게 빠졌는데 네. 7,000달러를 이탈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는 계속 하고 네, 있는. 하방 물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딱 7,000달러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반등을 했으나 흔히 뭐 쌍봉이라고도 하는데 네. 요 위의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또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맥락이고요. 뭐 7,000달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비트코인은 7,000달러까지는 조정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비트코인과에서 메이저 알트에서 마이너 마이너 코인 알트로. 그러면서 비트로 집중됐었던 수급이 빠지면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7,000달러만 지지한다면은 괜찮고요. 그리고 메이저에서 지금은 마이너 쪽으로 좀 이동하면서 상승 탑10 코인에도 마이너 코인이 좀 자주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이 비트 메이저 마이너가 엄청 급격하게 파격적으로 이 수급이 막 들어가면서 마이너가 다 오르고 그렇게까지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가 아마 당분간 조금 더 강세를 띠는 시장이 연출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흐름이 다시 비트로 오느냐, 순환이 도느냐는 그때 돼봐야 알 것 같고요. 네. 그 기준이 되는 건 비트코인이 7,000코인을 지지한다면 계속 순환이 돌 거다라는 네. 부분 정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을 기준으로 딱 보시면 되겠네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웃기죠. 뭐 시장이 뉴스가 어떻건 상관없이 가격으로 하지만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저는 나름 그래도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네. 뭐 오를 거다 내릴 거다는 틀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틀리고 나면 제가 죄송하다고 하겠지만 틀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런 가격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시장에선 잘 맞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서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코인들에 대한 리뷰를 좀 할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솔브케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선은 지난주에도 그려드렸었는데요. 네. 지난주 가격이 여기였죠. 여기 이제 상승 추세에서 바닥을 다지는 그래서 이 가격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제 뭐 흔히 파동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해서 올랐죠.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지금까지의 패턴이라면은 이 3,000사토시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혹시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비중을 살짝 축소한 다음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어쩔 수 없고 떨어지면은 3,000사토시 지지 여부를 그나마라도 지키는. 네, 그거를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직까지 업비트 원화마켓의 상장이라는 이슈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솔브케어가 올라가는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네. 바로 이런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블루웨일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이어서 또 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블루웨일 같은 경우는 일단 200원에 대한 돌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원 돌파하면서 강하게 230여 원까지 올랐었고요.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200원 정도의 지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과의 협업이나 뭐 메이저 거래소 상장 이벤트가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KB와의 그럼 MOU 뭐 체결이라든지 네, 소식이 있었죠. 네, 그동안 뭐 마케팅에 사실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케팅을 못하는 코인 중 하나다라는 네. 말을 들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최근에 좀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블루웨일은 200원에 대한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 혹 만약에 200원을 이탈한다면은 네. 그 다음은 180원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아이콘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는 제가 400원에서 500원 사이에 접근하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나서 500원을 돌파했다가 네. 다시 떨어져서 한 420, 3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밴드를 길게 잡아드렸죠. 400원에서 500원. 500원 네. 사이로. 그러니까 좀 왜냐면은 메이저 알트에서 약간 마이너 알트로 이동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여유롭게 그냥 여유롭게 조금씩 접근하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뭐 500원에서 400원 사이에 뭐 한 20원 단위로 동일 비중을 산다라든지 그러면은 사실 암호화폐든 뭐 주식이든 뭘 투자하시든 손해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400원에서 500원 사이에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아이콘을 말씀드릴 때 비교 대상으로 했던 게 바로 이오스였습니다. 네. 이오스 차트인데 이오스를 비롯해서 이더리움이나 대표적인 암호화폐들이 이 윗 가격대를 돌파하고 나서는 계속 그 선을 유지를 네,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가격 지지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이콘이 500원 단위가 이오스로 따지면 요 파란 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줄 기대했으나 아쉽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400원대를 네.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래도 여전히 뭐 400원에서 500원, 400원이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니까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사실 그냥 관망 필요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그 분석이 필요하다,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웰컴. 예, 언제든지 뭐 라이브에 질문 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디스트리트 채널에서 디스트리트 홈페이지 있죠? 네. 디스트리트 홈페이지에서 커뮤니티 같은데 네. 뭐 디브리핑에 뭐 물어봅니다라든지 네.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정 기자라는 이름으로 네. 예고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 예고 댓글창에다 달아주셔도 네, 충분히 맞습니다. 호주님께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 댓글창에다 달아주시면 그게 더 좋겠네요.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좀 네. 집중해서 보시느라고 채팅이 조금 적었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 팬층이 굉장히 두터우시잖아요. 두터운 팬층이 네. 오늘도 조용히 관망을 해주시지 않았나. 이 건망이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어서 이어지는 뒷설 시간에서도 시간에서도 또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 기자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DNL 디브리핑 시간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